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나르시시즘입니다. 참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사실 굉장히 복잡한 심리 패턴이거든요. 오늘 그 가면을 한꺼풀씩 벗겨내면서 그 속을 명확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아마,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누군가랑 있는데 이상하게 내가 계속 눈치를 보게 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운 그런 기분. 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네, 맞아요. 바로 이런 상황들이죠.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연인 관계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죠. 겉으로 보기엔 다 다른 문제 같잖아요. 근데 이 혼란스러운 행동들 뒤를 파고들면 신기하게도 딱 하나의 공통된 심리적 패턴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숨겨진 패턴을 읽어내는 일종의 해독 가이드가 될 겁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했던 그 관계의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볼 시간이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나르시시즘을 이해하려면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핵심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거짓자기. 영어로는 false self라고 하는데요. 겉보기엔 정말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치명적인 약점이 숨겨져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라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기반이 모래인데 집이 얼마나 불어나겠어요. 나르시시즘적 성격이 딱 그렇습니다. 진짜 단단한 자존감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위에 세워진 그냥 겉만 번지르르한 외관 같은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거짓자기라고 부르는 거고요. 결국 이건 뭐냐? 자기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무력감이나 수치심을 감추려고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낸 방어막인 셈이에요. 스스로를 막 대단한 사람처럼 포장하는데 실상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이 없으면 하루도 버티기 힘든, 뭐랄까, 일종의 인정 중독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인정 중독 때문에 이들의 행동이 아주 예측 가능한 패턴을 그리게 돼요. 3단계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첫째, 필사적으로 인정을 찾아 헤매고요. 둘째, 그러다가 아주 사소한 비판이나 무관심에 딱 부딪히면 이걸 그냥 비판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엄청난 위협으로 느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셋째, 그 부풀려진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분노를 폭발시키거나 상대를 조종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나르시시스트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르시시즘은 크게 두 가지 아주 다른 얼굴로 나타나거든요. 이 두 가지 형태를 구분할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이 과대형, 오른쪽이 취약형입니다. 과대형은 우리가 딱 떠올리는 그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예요. 거만하고 자기가 최고고 늘 주목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이죠. 반면에 취약형은 좀 달라요. 이쪽은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상처받은 피해자인 척하는 숨겨진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과대형이 날 존경해 하고 노골적으로 요구한다면 취약형은 난 이렇게 상처받았어 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해서 관심을 얻어내는 거죠. 보세요. 결국 관심이라는 목표는 똑같은데 그걸 얻는 방식이 완전히 정반대인 거예요. 정말 흥미롭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고 상대를 통제하기 위해 쓰는 실질적인 기술들, 그들의 조종술 매뉴얼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무슨 각본처럼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을 미리 알아두면 그들이 설계한 게임에 말려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매뉴얼의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런 적 없는데? 네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어때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정말 소름 돋게 익숙하죠. 가스라이팅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기억과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상한가? 생각하게 만들고 그 사람한테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 기술은 러브바밍입니다. 말 그대로 사랑으로 폭격하는 거죠. 관계 초반에 정말
이게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과도한 애정과 관심을 쏟아부어요.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요. 그렇게 상대를 완전히 중독시킨 다음에 어느 순간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갑게 돌변합니다.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그 지옥 같은 냉대를 견디지 못하고 그 초반에 황홀했던 순간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삼각관계 만들기입니다. 이건 정말 교묘한 술책인데요. 둘 사이의 문제에 꼭 제3자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전애인은 안 그랬는데 하면서 은근슬쩍 비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둘만의 비밀을 다른 친구한테 슬쩍 흘려서 여러분을 고립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불안감을 계속 자극하고 자기 통제력을 더 강화시키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좀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패턴을 이해했다는 건 이제 거기에 맞서서 나 자신을 보호할 힘이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도구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4가지 필수 전략,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는 확고한 경계 설정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까지 내가 책임져 주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죠. 두 번째, 현실 기준점 유지하기. 내 말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다른 건강한 관계들을 꼭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계속 확인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좀 재미있는 이름인데 회색돌 기법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회색 돌멩이처럼 아무런 감정적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지루하고 재미없게 구는 거죠. 그러면 상대는 에너지 공급원을 잃고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요. 바로 자신의 직감을 믿는 것입니다. 뭔가 이건 아닌데 싶은 느낌,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어쩌면 나르시시즘은 특정 개인의 문제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환상과 겉모습이 오히려 보상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진짜 나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 자신의 진실함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찾아나가는 과정이야말로 우리 스스로를 온전히 지켜내는 가장 근본적인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